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영일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실 원장님이 너무 유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크로아티아에 문신한 클래식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크로아티아 아티스트한테 빠져 있거든요. 하우스하고 이 첼리스트 2인조가 만드는 음악에 빠져 있는데, 잠시 그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1시간을 저한테 주어졌는데 다행히 마지막 강의예요. 제가 명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돌아가시는 시간을 빨리 지켜드리는 것, 그게 제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은 영감을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귀갓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그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직종을 해오셨고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장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감히 제가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마약학개론, 마약교육의 필요성.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마약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즉, 내가 마약을 몰랐다면 나도 마약의 공범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마약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머, 저렇게 정신 나간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그 공범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분의 소개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마약을 접하게 된 게, 마약 강의를 접하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클레임을 하고 내가 비난을 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서의 마약이 아니라, 마약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잘못하면 내가 마약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종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3가지 꼭지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마약은 멀리 있을까? 마약은 왜 이렇게 퍼질까? 마약에 뭐가 있을까? 그 3가지 꼭지. 느낌이 오시겠지만 너무 베이직하고 너무 근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베이직과 근본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직에 관련된 제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없죠. 제가 63살인데요. 64년 동안 전 마약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없어도 살았고요. 아프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가 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마약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 하는 거예요. 야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야쿠자가 여러분 아시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에요. 칼제비들이야.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나서 현대화가 되니까 칼제비들이, 하급 칼제비들은 자기 두목만 바라보고 다니다가 직업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칼을 놓고 선택한 게 범죄 조직이거든요. 얘네들이 급성장한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지배하려고 미국하고 맞짱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맞짱을 떠서 밀리니까 죽기 살기로 목숨을 던져서 싸우라고 가미카시한테 이걸 먹였어요. 군인들한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하고 전쟁에 해서 졌거든요. 1945년부터.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라고, 전쟁하기 전에는 전쟁 중에는 나라를 지키라고 목숨을 바치라고 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폐허가 된 일본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으키라고 마약을 허용을 했어요. 6년간.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1950년, 51년에 마약 단속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마약 공장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약 제조 공장이. 얘네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한 게 야쿠자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유통하는 경로로 조폭이 조폭과 연합해서 우리나라 조폭들이 외국으로 일본으로 여러분 그 워크숍 떠나는 거 아시죠? 형제의 예를 맺고 가서 뭘 배워요? 히로뽕을 배우는 거예요. 메스암페타민. 이게 뭐야? 메스 뭔데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히로뽕 하면 그것도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면서 이놈들이 했어요. 우리하고는 거리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놀라운 세계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국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관세, 법무부가 지키고 있었고 경찰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다 돼요. 옛날에 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법무부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야쿠자를 섭외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들어와서 미리국해서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클릭하면 다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마약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마약이 우리 손안에 있어요. 이제 마약은 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내 선택의 문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죠. 나는 좋아서 선택할 수 있지만 법률 책임은 지가 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법을 어기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불법 행동부터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가지고 마약을 검색해 봤어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나오는 건데요. 메스바이킹이라고 화면이 약하네. 저 메스바이킹이 메스암페타민을 먹으면 바이킹처럼 힘이 세진대요. 여러분 바이킹 여자들이 되게 섹시한 거 아시죠? 북유럽에 있는 여러분 여자 바이킹들은 남자를 능가하는 쭈쭈빵빵하고 힘이 대단하고요. 섹시해요. 그래서 이 메스암페타민을 먹으면 이 여자처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안 나오는구나. 술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 얘기도 나와요. 1g에 7만원. 친절하게 나오죠. 나오나? 잠깐만요. 그래서 1g에 7만원이고 0.5g에 4만원 가격까지 나와서 클릭하면 살 수 있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박 교수님이 아침에 올린 어제 올린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카톡방에 있어요. 예, 수원역에서 레몬씨를 막 나눠주는데 레몬씨 옆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저 구멍에다가 히로뽕 가루를 살짝 쳐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타서 먹으면 물에 타서 먹으면 3사각이 알딸딸하다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래서 지하철이 마약을 유통하는 경로로 쓰이고 그 지하철에서 난동 부린다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전 이 자료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레이저 포토가 막 나와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22년과 23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어요? 1년 사이에? 3배, 2배 2배 가까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2022년 이때부터 급비치를 올렸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확 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 중에 옆에 있는 놈은 일을 하는데 나는 처져 있는 거야. 너무 슬프고 힘든 거야. 이 괴로움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약을 막 그냥 뚜껑 가지고 사서 빨아먹는 거지. 그래서 1년에 534건이 여러분 5년 동안 400명밖에 안 늘었는데 단 1년 만에 800명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범법을 저지르는 놈들만 마약을 할까요? 그럼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범법 행위를 안 할 거니까. 근데 이제부터 다른 얘기예요. 마약이 왜 확산되고 있나,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강남역에서 그 마약 주스를 나눠줘가지고 단속에 걸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하고 한 얘기예요. 딸이 이 사진을 띄우면서 아빠, 사람들 이상해요. 왜? 아빠, 이런 주스를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딸이 한 얘기가 그래요. 왜? 아빠 이거 봐. 이게 전문적인 약품 같아? 그랬더니 왜 잘생겼는데 하얗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딱 하는 얘기가 아빠, 이거는 초보자가 만든 거야. 여기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한다고 뿌렸는데 이거 굴림체잖아. 내가 ADHD 이거는 궁서체잖아. 요즘에 궁서체가 굴림체를 누가 써? 저 디자인 체가 아닌데. 그런데 강남 대치동에 있는 똘똘한 애들이 이걸 받아먹고 앉아있어. 웃긴 애들이야.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정서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웃기고 허접해도 쉽게 수용하는 수용체가 열려있다는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마약이 뿔나고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상해도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약처럼 보여도 약간 도움이 된다면 그냥 빨아당긴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약 쪽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놈들만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범죄 사범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거 보세요. 요즘에 저희는 여기 두 딸이 있기 때문에 딸들이 매운 걸 좋아해요. 마라탕 뭐 이런 거, 마약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도 마약, 뭐 김밥도 마약 이런 걸 찾아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야 광장동 가서 우리 김밥 마약 먹자 이러는 거예요. 아, 마약이 음식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범죄자가 하던 일을 우리가 너그럽게 수용하게 됐고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까지 얘기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을까? 무섭게 침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면 언어 체계, 개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인간은 언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요 단어를 떠올렸어요. 노션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한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끝나면 한 1시간 정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신학, 철학 얘기 주고받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 교수, 노션이라는 거 알아? 그랬더니 제가 알죠. 그 개념 아니에요? 개념? 헬스 교수 무슨 소리야? 개념이 아니야. 그건 nothing이야. nothing. 개념이 어떻게 nothing이에요? 노션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이 모양, 외식, 형식 이것과 관련된 개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포장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거, 현상적인 게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무로, 나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부각이 되는 본질,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게 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로직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노션이 마약과 관련된 노션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은혜나 구원이나 삼위일체를 했는데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서 내가 받는 복 때문에 내가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과 관련된 노션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던 시기가 있던 거 아시죠?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돈으로도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니까 하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노션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면제부하고 돈 받는 행위로 바뀌었거든요. 노션은 이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본질, 어떤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그런 개념들인 거야. 그런데 마약에 대한 노션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원래 마약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주는 약이야? 마귀가 주는 약이야. 근데 마귀는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우리한테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폭력이에요. 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라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라니까 폭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 놈이 다 먹는 거야. 뭐 이런 게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지. 두 번째는 마귀가 만든 건 로직이에요. 로직. 맨 먼저 하와를 쓰러뜨렸던 게 뱀이 와가지고 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디? 죽디?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 시작한 거예요. 입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너 사피엔스잖아. 너 지혜롭게 생각해봐. 어떻게 먹는데 죽니? 눈 뜨는데 어떻게 죽니? 뭐 이러면서 말 가지고 언어 논쟁 가지고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번째 수단이 또 등장한 거지. 마귀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주는 거야. 너 욕망이 있지, 욕망이 있지, 너 왕자 만나고 싶지, 왕자 만나려면 이 약을 먹어. 그럼 네가 육지에 가서 인간이 될 수 있어. 대신에 네 목소리만 나한테 완전히 헌납해. 그래서 목을 다 상처나게 망가뜨린 그 이야기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하신 인어공주예요. 그 약을 먹었더니, 그 마약을 먹었더니 신체가 망가진 거야. 목이 망가져가지고 얘기를 못한 거야. 욕망이 끓는 인간에게 약을 주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현혹하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은 마귀가 주는 나쁜 약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노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노션이 흔들려서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 악마가 주는 것도 나쁜 약이긴 한데, 야, 마약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거 좋으면 되는 것이, 좋으면 장땡인 거지. 우리가 옛날처럼 먹고 못 살아서 되는 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즐겁게 사는 게 뭐가 나빠? 이러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의 노션이 섞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점심에 우리가 먹은 그 점심도 감사하게 먹었는데요. 여기 김밥, 옥수수, 토스트, 라면, 치킨, 떡볶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탄수화물, 비만, 탄수화물, 비만, 굉장히 마약, 설탕, 마약, 설탕, 그렇죠. 마약. 마약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마약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제 마약은 아닌데 마약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청양고추를 풀어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칼칼하고 쏘고 탁 쏘고 정신 바짝 드는 땀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캡사이신 막 그냥 이빨 올라오게 만드는. 근데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마약이라고 붙이는 건 그럴듯해요. 마약하고 비슷하게 짜릿하게 해주니까, 정신 번쩍 들게 해주니까, 각성하게 해주니까. 근데 전혀 캡사이신이 안 들어있는 음식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실제 이 상표를 보고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확대해보고 뭘까요? 마약 같은 캡사이신이나 고추나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김밥하고 김밥하고 토스트. 토스트하고 김밥. 김밥은 제 광장도 가서 드셔보셨나요? 옥수수, 옥수수는 이거 보세요. 막 지글지글 끓이고 검은색 있잖아요. 빨간 고추장 붙였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스트하고 치킨이에요. 여기는 옛날 소스 그대로 뒀어요. 특히 이 토스트는 아이들이 여기다가 계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란이 모양이 이상한 거야.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애들이 엄마 그 촌스러워 안 먹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두르고 그 안에다가 계란을 넣으니까 이걸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에다 데피면 계란이 녹으면서 치즈에 딱 막혀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 이것도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먹는 거지. 이거를 마약 치킨이라고 붙인 거야. 이래서 인터넷에 막 올라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마약이 어떤 개념을 쓰고 있어? 마약은 맛있는 거야. 이게 젊은 애들 생각에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엄마가 이러는 거지. 나 오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마약 치킨, 마약 토스트 만들어줘야 돼.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마약 요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입에서 마약이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쓰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이 무서운 일이 언제 벌어졌을까요? 저는 다 감사한 게 우리 와이프는 아직 본인의 입으로 마약 음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우리 근처에.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원인으로 이게 그 마약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기억나시죠? 독일과 우리와 4강전 했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잠실 축구구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신문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붉은 악마. 애들이 붉은 악마 전부 다. 전부 붉은 악마. 우리가 악마들이다 하면서 수백만 명이 악마를 자칭했어요. 그리고 악마 복장을 하고 실제 나갔고요. 자, 붉은 악마, 레드 데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누구야? 붉은 악마. 악마라는 거야. 악마한테 소원을 빌어서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바쳐가지고 독일과 월드컵에서 한 골 넣게 내가 응원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시는 것이 악마하고 연결돼 있고 꿈이라는 게 악마하고 연결돼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악마님 우리가 그 게임에서 함께 꿈꿀만 넣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는 거지. 그리고 복장이 좋으면 악마 복장이에요. 이때부터 커다랗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악마라는 것이 나쁘다는 노션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 디아블로 2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2000년에 나왔는데 다크 판타지라고 해. 다크 판타지. 어두운 세계에서 일어나는 판타지의 이야기야. 악마의 이야기야. 그래서 지옥 무적인에 갇혀있던 악마가 봉인이 딱 풀려가지고 지구상에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튀어나온 악마와 벌이는 전쟁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디아블로라는 그 어둠의 군주 악마와 게임을 하면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5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기고 청소년기까지가 아이들의 인성을 다 만드는데 얘네들이 악마와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얘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와인을 가끔 한 잔씩 마셔요. 제가 정말 마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 와인인데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디아블로라는 와인이거든요. 칠레산 와인이에요. 비싸지도 않아. 근데 저는 안 샀어요. 이걸 내가 잡는 순간 내 영혼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악마란 뜻이야. 악마. 데블이 스페인어에 가서 악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이름이 붙여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500년 전에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다 점령했거든요. 점령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를 가지고 이 포도주 재배하는 기술을 전파해서 거기서 뽑아낸 것이 이 디아블로 시리즈야. 이걸 사가지고 커플들이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디아블로 한 판 하자고 하고 차 타는 거예요. 뭘 마시자는 거야? 악마를 마시자는 거야. 악마를 마시고 오늘 악마의 영혼을 팔아서 즐겨보자는 거지. 스루 더 나이트 밤새도록. 여러분, 성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얘기가 아니라 암스테르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이미 살짝 팔을 다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만 딱 가면만 벗고 내가 악마야 하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케네디의 그 말에서 좀 영감을 받았는데,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다. 우리의 자유는 항상 방종과 탄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막으려면 뭐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노션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음료수 받아먹는 애들뿐만 아니라 마약 토스트를 해주는 엄마들도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약경찰대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광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약 이야기 베이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걸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약은 아시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 신경은 여러분 신경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신경이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하는 거 아시죠? 자, 그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는데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머리를 딱 열면 여기 400g밖에 안 되는 뇌가 있어요. 요거 마약을 먹으면 이 뇌가 퍽퍽퍽 흥분한다는 거야. 뇌가 미치도록 흥분한다는 거야. 뇌가 흥분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데 대뇌는 우리 영장류에게 특화된 물건이에요. 얘가 뭐 하냐면 생각하는 힘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 업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뇌가 바짝바짝 흥분하면 미치도록 마약을 먹어 흥분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머리가 명석해지는 거야. 개운해지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뇌에 또 한 부분이 있는데 뇌의 껍데기가 대뇌고요. 대뇌 바로 아래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바로 아래 중뇌가 있고 뒤에 소뇌가 있는데 이 우리의 이 머리통 위에 정가운데 해당되는 게 대뇌 변연계야. 여기는 감정을 컨트롤을 해. 감정, 사랑해, 이뻐, 슬퍼, 죽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감정을 펌프질하는 거야 뇌가. 그래서 감정을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 밤새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거야. 그냥 엑스터시를 끝까지 느끼고 싶은 거야. 몸이 부서져도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대뇌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 번 시작하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안 하고요. 그 일을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앵꼬 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뇌가 이 두 가지 기능이고요. 척수는 이게 나오면 여러분 보여드리기 쉬운데 척수는 이 대뇌 머리통서부터 이 몸에 척수를 흐르는 한 50cm 정도 되는 신경다발이에요. 이게 굵은 다발이 내려와. 굵은 다발이 내려오고 여기서 잔가지가 내려와서 이 손가락 같은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같은데 딱 다치잖아요. 그럼 어머 아파 하고 느끼는 건 요 손가락에서 말초 작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척수신경이 그대로 오케이 받아들이니까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척수신경이 흥분하는 거야. 마약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잘렸어. 몰라. 그럼 아파요. 아픈 신경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추신경에서 얘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들어오는데 중추신경은 플러스 1000으로 흥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안 하고. 못 느껴요. 팔이 뚝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용병부대를 부리는데 용병들은 전부 마약을 하고 한대요. 그래서 용병부대는 총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들이 막 쏘면 싹 쏴가지고 오른팔이 뚝 떨어졌는데도 왼팔 들고 막 이게 껄럭껄럭하면서 다 올려온다는 거지. 언제까지? 사지가 떨어질 때까지. 그래도 중추신경이 막 펌프질 돼가지고 흥분하니까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약이 무서운 거지. 내 몸과 정신과 감정을 소진시키고 소모시키고 완전히 와해시키는 거, 이게 마약의 특징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죠. 무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흥분하라, 쾌락을 느껴라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추구하는 감정을 항상 기뻐하라, 적은 플러스 감정에서 머물러라 이러셨거든요. 자, 어쨌든 마약류는 그렇고요. 마약은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이 있는 건 아시고요. 마약에서 지난주는 우리 존경하는 이선혜 부원장님이 향전신성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류에는 마약이 있고 향전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 이렇게 3카테고리, 3개의 카테고리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오리지널은, 마약의 역사는 사실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에서 시작했거든요. 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양귀비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딱 와서 어머, 자기 여자한테 관심 많구나, 양귀비를 지금 정리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거기서 사실 연관된 이름이 붙여졌는데, 양귀비라는 꽃에서 이게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 완전하게 익으면 양귀비가 아니래. 열매가 살짝 풀익은 거 있잖아요. 양귀비의 열매가 영계, 어린 상태로 살짝 덜 여무른 거,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17, 18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는 열매, 그게 양귀비라는 거야. 근데 그 양귀비의 열매를 살짝 칼로 살살살살 긁으면 거기서 하얀 액체가 찌끄덕 나온대요. 그걸 살짝 받으면 그게 아편이랍니다.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면 산화가 돼가지고 갈색이나 검은색의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편이야. 요걸 가지고 영국이 중국을 먹은 거야. 중국이 중화사상, 전 세계에는 중국이 지배한다, 중국이 중심이다라고 했던 그 중국의 이 서방 열강에 무너지고 열강의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요 아편 하나 가지고 저거를 물에 타서 먹이고 담배 펴서 먹이고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아편에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파파리킨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대요. 여러 가지 아편물, 마약 물질들이. 이거를 돌리고 빨리고 빨아서 하나씩 분리해낸 것 중에 하나가 모르핀,
모르핀은 이제 그래서 너무 정제가 잘 됐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뛰어나서 암에 걸리거나 암 말기가 되면 의사 선생님 저 몰핀 하나만 한 대만 놔주세요 뭐 이런데요. 그 합법적으로 놔드리는 의료용 제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정제하면 헤로인이 된다고 합니다. 양비비는 그래서 양비비 하나로 영국이 중국을 무너뜨렸고 중국에서 홍콩을 떼가는 그런 협정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코카인 얘기해드릴게요. 코카인은 코카잎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유래한 거래요. 이게 코카잎이랍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식물 중에 담배. 담배나 그렇죠. 대박. 비슷하죠. 대박. 마약류라 마약 쪽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블루베리도 요만하고요. 요만한 식물도 되게 많아요. 그 평범해요. 근데 요게 코카잎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칠레나 안데스 산맥 마추픽추 이런 고원에서 자라는데요. 걔네들은 저거를 질겅질겅 씹어먹고 살았대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도 회복되고 이랬답니다. 이거를 발견한 게 콜럼부스가 발견한 거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딱 발견해 갔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키도 작은데 중노동을 하는데도 다음날 번쩍번쩍 일어나는 거야. 조그만 애들이 짐을 지고 막 산을 막 날아다니는 거야. 어휴, 스페인 거구인 나는 진짜 떡이 떨어져라 봤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하고 봤더니 얘는 질겅질겅 씹는 껌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뭔가 봤더니 파란 나무 잎을 들고 다니면서 씹어 먹더라는 거야. 이게 코카잎. 코카잎에는 0.5% 정도 되는 소량의 코카인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적은 양의 코카인을 수시로 음료처럼 복용하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것을 추출하고 추출해서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들이 아시는 코카인. 코카인은 주로 유럽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언제부터 얻었냐면 1800년대가 여러분 산업혁명 후반부입니다. 산업혁명이 되니까 산업혁명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구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션은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기계가. 그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손으로 밭 깔고 콩 심고 다 손으로 다 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처럼 일을 해야 돼 이제? 기계처럼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거예요.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람이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AI의 핵심은 사람이 AI처럼 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거덜나는 거야.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나온 개념이 휴가, 헐리데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왔고요. 헐리데이를 갔다 와서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우물의양으로 이걸 먹어야 버티는 거지. 근데 이 초반부에는 이게 허용이 됐대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초반부에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1800년대에 코카인을 활용한 음료수, 와인 뭐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유통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히트친 것이 마리아니 와인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한 여자 약사가 그 마리안이라는 약사가 코카인을 딱 가져다가 와인에다가 살짝 타서 팔았어. 근데 이걸 타가지고 남편한테 먹였더니 남편이 막 천하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에 내놨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러면 이거 마리아니 와인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코카인 와인의 효시, 와인에다가 코카인을 집어넣어서 먹는 마약 음료의 효시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콜라? 저는 사이다는 안 먹어도 콜라는 먹어요. 치즈 아니면 피자 먹을 때 이거 없으면 목에 걸리거든요. 근데 코카콜라가 이것도 1886년에 만들었는데 여기 코카콜라의 코카는 코카인의 이파리란 뜻이에요. 코카잎의 이파리. 콜라는 코카잎의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코카잎이 기능성 음료, 피로회복제로 광범위하게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강장제, 피로회복제의 원조다. 우리는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피로회복제만 집중되어 있는 음료다라고 해서 이 창업자가 코카콜라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표현하려고 코카라는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미국에서도 너무 사회 문제가 심각해서 코카인에 대한 규제량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카인을 딱 빼버리고 각성 효과가 있는 코카콜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원래 두통약으로 개발됐다는데 얘가 유명한 것은 이 허리의 라인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황금의 비율을 갖고 있는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술을 먹으면서 에로틱한 판타지 가지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중독성을 갖고 있는 음료로 피로회복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 음료로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사실은 마약 이전에 중독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제품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누구나 자유를 원해요. 누구나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있어. 샬롬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자유는 사실은 뭐로부터의 자유냐면 공포로부터의 자유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근데 우리는 공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한 말이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린 이미 자유를 얻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일에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여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거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그 수단으로 마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경찰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나도 모르게 도피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그런 마약, 또 맛있는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의 마약,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마약의 위험성을 좀 알리고, 마약을 내가 잘못하면 나도 공범은 아니더라도 종범, 따라가는 범죄자로 내가 평생하기 할 수 있는 그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